예,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4부는 민주당은 비상 중인데요.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조금 그 개인적 사정이 있으셔서 더불어민주당 서용주 상근 부대변인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예. 이재명 대표 이제 네. 영장 취시 심사를 받는데 네네.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은 뭐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뭐 민주당에서는 늘 말씀한 대로 이게 검찰이 너무 무리한 영장 청구를 했기 때문에 범죄 소명 뭐 부분도 그렇고 증거인멸이나 도주료가 없는 야당 대표에 대해서 이런 무리한 영장 청구는 영장 실질 심사하는 판사가 어떤 합력 판단을 하신다면 뭐 기각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각이 될 거다. 네. 무리한 청구다.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증거인멸 그 가능성이 없고 도주료가 네. 없으면 무리한 청구입니까 다? 일단은 범죄 소명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차고 넘친다 증거가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하는 뭐 배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대북송금에 관련된 제3자 뇌물 부분들이 결국에 지금 한동훈 장관이 뭐 설명해서 얘기했듯이 무슨 지금 현재 김인섭 씨나 이화영 씨와의 범죄 형평성과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위증조사 부분도 영장에다가 적시할 정도로 검찰이 급했다. 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영장 전체의 구성을 봤을 때 판사가 뭐 기각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말이에요. 네. 그 막 삭출 작업하고 막 이러는 거는 정당한 건가요? 무리한 청구니까 삭출을 해야 되나요? 그 무리한 청구와 색출은 좀 다른 부분 같고요. 예. 일단은 뭐 색출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이제 뭐 지도부에서 어느 정도 메시지가 나와서 당내의 여러 의원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는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야당 대표가 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야당 대표의 어떤 가결 상황에 대해서 좀 감정적인 어떤 발언으로 좀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았나. 제 생각에는 이제 4차 오늘 원내대표도 새로 선출이 됐고요. 그래서 당내에서 좀 그런 부분들도 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좀 원만하게 다시 또 이렇게 제자리 차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당내 원내대표 선출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지금 그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 그죠? 네. 근데 일각에서는 신임 원내대표와 이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 간의 이 소위 말해서 이 위상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되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서영주 부대변인님은? 아닙니다. 뭐 위상이라는 것은 뭐 따로 없고 이게 역할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건재하잖아요. 예. 그리고 수석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의 이제 대표 다음으로 많은 표를 받아서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하는데 예. 분명한 거는 원내 지도부로 뽑힌 원내 대표는요. 그 뭐 위상을 뭐 그 위다 아래다 할 수 없고 서로 존중 관계이지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닙니다. 아니 근데 예. 당원 당규상 예를 들면은 당대표는 분명히 있지만 네. 당대표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저도 뭐 하나의 가정입니다만 만에 하나 구속이 됐다라고 가정했을 때에는 네. 사실은 당의 얼굴은 원내대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당원 당규상은 당이 비상시에 있을 때는 비대위를 전체를 이제 넘겨받아서 운영하는 역할을 하는 게 원내대표한테 있지요. 예. 이제 그렇게 따졌을 때는 원내대표의 권한이 당의 비상상황 시에는 우선권이 있다. 라는 거는 분명한 것인데 예. 정치적으로 원내대표가 위다 아니면 뭐 수석 최고위원이 위다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판결하기에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역할이 다르니까요. 예. 서로 존중하면서 하셔야죠. 그리고 네. 좀 아까 건재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네네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건재하시죠. 예예. 근데 만에 하나 구속이 되는 상황을 가정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상황은 고려를 해야 될 거는 같아요. 정치가 네. 뭐 잘 아시다시피 교수님도 생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뭐 고집을 한다.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 정치라는 자체가 정당이라는 여러 구성원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께서 의견들을 줄 것이고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결정을 하지 기각이 되든 뭐 부결이 되든 뭐 당연히 부결이 되면은 뭐 유지하는 건데 기각이 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유지한다 이런 것들이 확정적으로 돼 있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상민 의원께서도 그거 아시죠? 문자 받으신 거요. 네네네. 예? 그거 세로로 읽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아주 곤란하게 만드는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아이고. 네. 이 강성 지지층, 전 사실 개딸이라는 표현은 별로 쓰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강성 지지층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건 옳지 않죠. 그러니까 그건 어떤 본인이 지지하고 어떤 애정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있다 하더라도 예. 그 정치인,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정치인에 대해서 그런 좀 괴롭힘 수준의 어떤 행위들을 하는 것들은 그건 이성적이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제를 해야 되고 그게 반복되고 그게 이제 조금 더 강도가 좀 높아지면 예.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뭐 민주적인 그 절차를 따지는 민주당에서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지도력 부분들을 더 높게 하고 싶다면 그런 부분들은 자제해 주시는 게 당과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훨씬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뭐 정말 그 강도가 상당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제가 뭐 여러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또 뭐 결혼하신 분들도 많아요. 예? 그래서 의정 활동 하시는데 예. 좀 여러 가지 좀 지장이 있을 정도로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제발 좀 이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야당 대표의 가결이라는 초유 사태가 있고 좀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 뭐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면 그런 강성 지지층 분들께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당에 도움이 되거나 그리고 될 게 안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아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정치 문화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지금 말씀드리면 그 본인들이 지지하는 정치인에게도 그런 좋은 이미지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요. 네. 이게 그렇게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당내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한테 끌려가는 거 아니냐. 아니 솔직히 자, 네. 자기 부결표 던졌다는 거 증빙 사진 올린 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강성 지지층한테 결국 끌려다니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측면에서는 뭐 비판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강성 지지층 부분들의 요구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투표에 대한 결과를 공개를 하게 되면 그분이 한번 공개를 하게 되면 다른 의원들도 그거를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지켜가되 지지층들에게 알아들 수 있는 방식들을 제안하는 것들이 맞죠. 정치인들이 어떤 지지층의 어떤 지지와 사랑을 먹고 그런 건 맞지만 끌려다닌다는 것 이런 비판들 결코 그게 기분 좋은 또 비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총선을 앞두고서 이제 특히 그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 그거는 네. 뭐 조금 더 강해질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그 표를 얻는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 적극 지지층들이 예. 본인의 어떤 장수가 돼서 각 지역에서는 띄워줄 거 아닙니까? 예. 또 반대로 얘기하면 본인을 미워하면 그 적극 지지층이 정치인을 미워한다면 예. 또 이거는 한 명이 미워하는 게 아니라 또 수백 명 뭐 또 이렇게 더 많은 파급을 올 수 있기 때문에 예. 더 신경이 쓰는 건 맞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표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 정치적인 어떤 신념과 어떤 뭐 가는 방향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표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 예. 평가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예. 당선이 안 되더라도 당선이 되더라도 그 나중에 정치인 누구로서 평가받을 때는 그게
끌려다니고 또 어떤 합리적인 사고를 못하고 단지 표만 얻으려고 어떤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거는 뭐 나중에 뭐 다른 중도층 국민들이 좋게 볼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좀 제가 봐서는 당대표의 가결 이후에 좀 여러 가지 의원님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적극 지지층도 그렇고 조금은 감정적으로 좀 고조되어 있는 것 같다. 예. 차차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 이제 그 가결표 던진 의원들 얘기 잠깐 언급하셨는데 분당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중년제까지는 분당할 수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그 이유는요? 뭐 일단 저희는 오랫동안 그 한번 경험이 있었어요. 예. 예, 예전에 이제 국민의당 어떤 그런 그렇죠. 국민의당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겪었고요.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이 야당에서 분열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국민의당도 총선 앞두고 만들어졌죠. 2016년 2월인가 1월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참 힘들었거든요. 예. 예, 그걸 겪어본 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분당은 무조건 어떤 경우에도 필패다. 이거는 뭐 서로 간에 뭐 총선을 앞두고 선거를 앞둔 의원들이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호흡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분당은 없다는 게 뭐 전체의 의견이라고 해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이른바 가결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론되는 의원들에 대한 공천 불이익도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민주당이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탈출한다 그러고 막 예? 정치 생명 끊는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없도록 당해야 될 일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저희가 이제 공천에 대한 시스템 공천을 마련했고 그 시스템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뭐 주관적인 판단이나 감정적인 어떤 뭐 정치적인 어떤 부담을 주는 것들을 방지하자. 이런 시스템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게 벗어난다면 분명 국민들 그거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감정적 대립은 있을 수 있으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은 없을 것이다. 뭐 그런 것들은 뭐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저는 불안해하지는 않는데요. 이게 뭐 제가 안심할 이유는 없지만. 네.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이재명 당의 색채가 더 강해진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현재까지 이재명 대표의 지도 체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더 강해질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보면 지금 야당 대표의 가결 자체가 더 강하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이제 오늘 내일 뭐 최종의 결정이 되겠지만 만에 하나 발부가 됐을 때 예. 당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습을 할 것인가 라는 걸 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야당 대표의 가결 자체가 지금 가져온 충격파가 예. 감정이 고조되면서 이재명 대표를 지키자라는 목소리가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감정적인 부분들이 사그러지고 서로 간에 다시 또 좀 그 감정이 누워진 상태에서 합리적으로 서로 의견을 좀 나누다 보면 틀림없이 또 제자리를 찾아올 것이다 라고 보는 것들이 여러 의원들의 지금 걱정은 하지만 의원들의 의견이다. 그리고 저희 당직자들이나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 맞습니다. 홍인표 원내대표가 친명 맞죠? 친명이라고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범명이라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어떤 거요? 범명. 범명. 예. 아니, 범친명이라는 거 언론에서도 많이 나와요. 저도 사실 친명이라는 지칭은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늘 그랬죠. 그러니까 뭐 친문이네, 뭐 비문이네 이런 얘기들은 이제 언론에 쓰기 좋으니까 하긴 하지만 뭐 홍익표 의원 같은 경우는 범친명, 그러니까 본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이제 이력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봐서는 뭐 어떻게 막 한쪽으로 치우쳐서 뭘 할 거라는 예측들을 하는데 그러지는 않으실 뿐이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뭐 원내대표 수락연설 하시는 거 보면 합리적으로 당을 운영해 가겠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아까 얘기로 돌아가는데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과 뭐 어떻게 잘 좀 조화를 이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어야겠죠. 그건 당이론이고 현실은? 현실은 일단은 맞추려고 노력을 할 것 같은데요.
조금 처음에는 부딪히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 의견도 있습니다. 부딪힐 워낙 수도 이제 지금 있겠죠. 정청래 최고께서 좀 이제 이 야당 대표의 가결 이후에 좀 여러 가지 좀 감정이 예. 고조돼서 따지고 보면 여러 의원들이 동의할 수 없는 발언들을 하신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아마 홍익표 원내대표와 다시 상의를 해서 예. 여러 의원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합리적인 어떤 방안을 도출하자라는 의견이 많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논의하자라고 했을 때 예. 그 한번 부딪힘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영주 상근 부대변인이었습니다.